안녕하세요.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정책이 왜 보류됐을까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인데요. 무려 87.8%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65세 정년 연장의 쟁점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할까요?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 평균 70.18세라고 합니다. 법정 정년 60세와 비교하면 무려 1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는데 제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서베이에 따르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무려 87.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성률이 모든 세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20대 찬성률 약 85%, 30에서 40대 찬성률 88%, 60대 찬성률 91%. 정말인가요? 청년들도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요?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세대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자신들이 나이 들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대는 65세에서 70세 사이가 가장 많았어요. 이제 65세 정년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인데 왜 아직도 보류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은 고령자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은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유는 바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노동계는 그냥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정년 연장은 오케이. 하지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퇴직 후 재고용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 후 재고용이란 정년이 된 후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임금을 깎는 전제가 따른다는 점이에요. 일본의 경우 재고용 시 78.3%가 임금을 낮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임금을 깎겠다는 거군요. 그럼 정년 연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 방식을 임금 삭감 수단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임금 체계의 유연성 확보. 둘째, 청년 고용을 위한 여력 확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요. 결국 돈 문제인 것 같은데 기업들은 왜 그렇게 임금을 걱정하는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인력을 오래 고용하는 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퇴직 후 재고용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타협안으로 여겨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라는 큰 리스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정년 연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나요? 네,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령 근로자 증가 예상 수치는 35만 명이었지만 실제 증가 수치는 최대 10만 명 수준이었어요. 이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년 연장 후 고령 근로자의 증가는 예상 대비 약 28.6%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네요. 맞습니다. 기대만큼 고령층 고용이 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기 퇴직 증가,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특히 대기업 중심의 혜택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년 연장에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장점은 고령층의 고용 안정, 고령자의 소득 유지가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 축소, 임금 구조 개편의 필요성 대두,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진 장점과 단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년 연장은 한쪽엔 혜택이지만 다른 한쪽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저희 청년들은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이미 취업이 너무 힘든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현재처럼 연공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초기 임금이 높고 점점 낮아지는 역유자형 임금 구조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일 때 임금이 더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중년기에 임금이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20대, 30대에는 임금이 상승하다가 40대, 50대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형태죠. 둘째, 퇴직 후 재고용과 법적 정년 연장 사이의 타협점 찾기입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으로 재고용 플러스 고용 안정 장치가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 타협안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 임금이 깎이는 건 아닌지. 좋은 지적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예를 들어 재고용 시 임금 하락폭의 제한을 두거나 고용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점차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와 청년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이 필요해요. 특히 최근 의료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들과 노인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의료, 웰니스, 실버테크 산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력과 노년층의 경험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개발 분야도 유망합니다. 65세 정년 연장은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조건을 놓고 노사 간, 세대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더 오래 일하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다니 안타깝네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단순히 숫자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 노동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죠. 정년 연장이 청년과 노년층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은 65세 정년 연장이 보류된 이유와 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